네, 반갑습니다. 한자를 쉽고 빠르게 공부하는 한자 공부 요렇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숫자 5를 가리키는 다섯 오라는 한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글자들, 그리고 그 글자들과 관련된 글자들에서 총 11개의 글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오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글자들과 그리고 관련된 글자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들의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들이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들입니다. 그 모양을 보시면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다섯 오라는 글자의 모양이 그 글자들 가운데 조금씩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다섯을 가리키는 다섯 오라는 글자를 먼저 공부하고 나머지 글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숫자 5를 가리키는 다섯 오라는 글자는 재밌게도 지사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지사의 원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개념 같은 것을 가리키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숫자 5를, 즉 다섯이라는 그 수를 어떻게 가리켰나, 어떻게 나타냈나 살펴보면 이 글자의 모양을 가만히 보세요. 이 글자의 모양을 가만히 보시면 글자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평행을 이루면서 가로획이 하나씩 있죠. 자, 그게 하나의 부분이고 나머지 가운데 부분이 하나의 부분입니다. 자, 그럼 가운데 부분부터 설명드리면, 자, 저 가운데 부분은 어떤 모양이냐? 저것은 모양이 아니라 하나의 글자입니다. 어떤 글자냐면 숫자 10 또는 열을 가리키는 열십자라는 글자가 있는데 바로 그 열십자라는 글자의 변형이에요, 저게. 그래서 숫자 10을 가리키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자의 위아래로 나와 있는 그 평행한 평행선, 그 가로획 하나와 윗부분의 가로획과 아랫부분의 가로획은 뭐냐? 그건 바로 두 개를 나타내는 두이라는 글자이기도 하고, 이것은 어떠한 글자가 아니라 두 개의 부분이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 가운데 있는 어떤 물건 10개를 양옆으로 두 군데로 똑같이 나눈 겁니다. 아시겠죠? 자, 10개를 두 군데로, 두 개로 나눈, 두 개의 부분을 나누니 몇 개씩 모여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10 나누기 2는 5죠.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0개나 숫자 10을 두 부분 또는 두 이로 나눴을 때 만들어지는 그 수가 바로 다섯이다라고 해서 다섯 오라는 글자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섯을 가리키는 숫자 5를 가리키는 다섯 오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이 다섯 오라는 글자와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인이라는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예요. 즉 다섯 사람을 가리키는 다섯 사람 오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 너무나 쉽죠. 사람과 숫자 5가 결합했으니까 당연히 사람이 5명이 있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바로 그렇게 아주 직관적으로 표현한 그런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글자는 다섯 사람을 가리키는 글자이기도 하지만 이 다섯 사람이 한 팀 또는 한 조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조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 무리를 나타내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글자는 우리가 어떠한 무리가, 어떠한 팀이 어떤 공동된 어떤 그 미션을 수행할 때 그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조를 이루었던, 팀을 이루었던 구성원 중 하나가 낙오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낙오라고 할 때 오자가 바로 이 다섯 사람 오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리고 항오라고 할 때 오자 또는 대오라고 할 때 오자가 바로 이 다섯 사람 오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사람 오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다섯을 가리키는 오를 가리키는 다섯 오라는 글자와 사람의 입을 가리키는 입구, 이 두 개의 글자가 위아래로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 1인칭 나를 가리키는 나오라는 글자인데요. 자, 어떻게 해서 이 숫자 5와 사람의 입을 가리키는 글자가 결합했는데 1인칭인 나를 가리키는 나오가 됐나?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저의 행동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저를 불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를 불렀어요. 저기 하루한자님 이렇게 딱 불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 제 손으로 저를 가리키면서 입으로 저를 불렀냐고 이렇게 말을 하겠죠. 저요? 라고 이렇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랫부분의 사각형 모양의 입구는 이렇게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것이고,
윗부분에 다섯 오라는 글자는 뭐냐? 내 손, 이 다섯 손가락이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 다섯 손가락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저를 불렀습니까? 라고 입으로 말하면서 가리키는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 나를 불러서 저를 불렀습니까? 라고 반응을 할 때마다 이 나오라는 글자를 연상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바로 5등이라고 할 때 그 5자가 바로 1인칭 나를 가리키는 나오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1인칭인 나를 가리키는 나오라는 이 글자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마음심, 이 두 개의 글자가 두 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글자는 어떤 글자냐? 깨닫는 것을 나타내는 깨닫다 오라는 글자입니다. 깨닫다 오. 자, 이 깨닫다 오라는 글자는 마음심이라는 글자와 1인칭 나를 가리키는 글자가 결합이 된 거예요. 즉 1인칭 나와 마음심을 결합해서 깨닫다의 뜻의 글자가 된 겁니다. 나와 마음이 결합해서 깨닫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네, 맞습니다. 이 글자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데 그 중에서 뭘 알아가냐? 자기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깨닫는 것을 나타내는 깨닫다 오라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바로 대오라고 할 때 그 오자가 바로 이 깨닫다 오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을 표현한 깨닫다 오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오동나무를 가리키는 오동나무 오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오동나무 오라는 글자는 나무를 가리키는 나무목이라는 글자와 1인칭 나를 가리키는 나오, 이 두 개의 글자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무와 1인칭 나가 결합해서 오동나무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드리면 여기서 오른쪽 부분에 있는 나오라는 이 글자는 어떠한 뜻으로 의미가 있어서 결합된 것이 아니라 그 오라는 음이 활용되기 위해서 결합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음으로만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나무 이름 중에서 오라는 음이 들어가 있는 나무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나무들이 있죠? 그렇죠. 오동나무가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나무 이름 중에서 오라는 음이 들어가 있는 나무는 오동나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오동나무 오라는 글자를 연상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동나무 오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잠에서 깨는 것을 나타내는 잠깨다 오라는 글자예요. 잠깨다 오. 자, 이 잠깨다 오라는 글자는 세 개의 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자, 그럼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이 글자의 윗부분이 집을 가리키는 집면이라는 부수글자이고 그리고 이 글자의 아랫부분의 왼쪽이 어떤 글자냐? 그 왼쪽의 모양을 가만히 보시면 나무 조각을 나타낸 조각장이라는 부수글자가 있는데 이 부수글자 조각장이라는 글자가 아닙니다. 어떤 글자냐면 평상, 사람이 딱 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평상을 나타낸 평상상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 평상상이라는 글자의 획줄임이에요. 그리고 이 글자의 오른쪽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오른쪽은 1인칭 나를 가리키는 나오라는 글자와 그 모양이 같지만 나오라는 글자가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깨닫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인 깨닫다 오라는 글자의 획줄임이에요. 즉,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평상상이라는 글자와 깨닫다 오라는 글자가 결합을 하면서 겹치는 부분이 생략이 된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은 집면은 집을 가리키는 거니까 집이고, 집이란 뜻이고, 그리고 이 글자의 아랫부분의 왼쪽은 뭐냐? 평상상이잖아요. 사람이 쉴 수 있는 평상. 자, 그런데 집 안에서 사람의 몸을 쉴 수 있는 그 침상을 평상상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침대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깨닫다 오라는 글자는 뭐냐? 바로 잠을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자기가 생활을 해야 되거나 활동을 해야 되는 그 때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야겠다라고 하면서 기지개 펴면서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문자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느냐? 바로 오매불망이라고 할 때 그 오자가 바로 이 잠깨다 오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잠자는 것을 표현한 잠자다 침이라는 글자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잠자다 침이라는 글자는 잠깨다 오라는 글자와 다 또 동일해요. 똑같이 생겼는데 어떤 부분만 틀리냐? 바로 이 글자의 아랫부분의 오른쪽만 달라요. 그 오른쪽이 어떤 글자냐? 이것은 바로 그 모양을 봐서는 사람이 청소할 때 사용하는 그 비를 가리키는 비추라는 글자와 그 모양이 같지만 그 글자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글자냐? 이것은 우리가 빗질을 하면서 사람이 빗질을 하면서 이렇게 땅을 조금씩 이렇게 침범해 가는 것을 표현한 침노하다 침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바로 이 글자인데 바로 이 침노하다 침이라는 글자의 획줄임이에요. 즉 이 글자는 사람이 잠을 자기 위해서 침상에 몸이 슉 침투해서 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게 재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잠 잘 때에는 이불 속으로 또는 침대 속으로 쑥 침투하면서 몸이 들어가는 것을 표현한 글자를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좋겠고, 잠 깨다 오라는 글자에서는 잠을 깨고 이제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서 활동해야 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신다면 잠 깨다 오라는 글자와 잠자다 침이라는 글자 모두 다 쉽게 파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자다 오라는 글자와 잠 깨다 오라는 글자와 잠자다 침이라는 글자, 이 두 개의 글자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마을을 가리키는 마을아라는 글자입니다. 마을아. 자, 이 마을아라는 글자는 마을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관청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나타내서 가다의 뜻도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재밌게도 이 글자는 두 개의 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어떤 글자가 결합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의 가운데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 1인칭 나를 가리키는 나오라는 글자의 모양이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나의 글자이고, 그리고 양옆으로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이 어떤 글자냐? 이것은 사람이 가는 것을 나타낸 다니다 행이라는 글자예요. 다니다 행. 그래서 이 두 개의 글자가 결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어떻게 해서 마을이라는 뜻과 관청이라는 뜻이 됐냐? 그걸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건 뭐냐면 1인칭 나라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칭 내가 가기 때문에 가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1인칭 내가 주로 다니는, 가긴 가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길을 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주로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는 마을을 중심으로 어디를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곳의 중심은 내가 사는 그 마을이다라고 해서 마을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재밌죠?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관청을 나타내서 관청이라는 뜻도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을아라는 글자를 잡았는데, 이 마을아라는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우리가 관청을 관아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 관아라고 할 때 그 아자가 바로 이 마을아 또는 관청아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을아 또는 관청아라는 글자를 잡혀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말씀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말씀어라는 글자는 결합 글자인데, 말하다의 뜻이 있는 말씀언이라는 글자와 1인칭 나를 가리키는 나오, 이 두 개의 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즉 말하다의 뜻과 나란 뜻이 결합해서 말씀이란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인칭 나와 말하다가 결합해서 말씀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대충 감이 잡히시죠? 네, 맞습니다. 이건 뭐냐면 1인칭 나가 내가 말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거. 자, 내가 말하는데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표현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입으로 말을 하면서 표현하는 그런 경험하실 때마다 이 말씀어라는 글자를 연상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바로 언어라고 할 때 그 어자, 국어에서의 어자, 영어에서의 어자가 바로 이 말씀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감옥을 나타낸 감옥어라는 글자예요. 감옥어.
자, 감옥을 나타내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글자는 재밌게도 가운데 부분에 1인칭 나를 가리키는 나오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라는 글자와 그리고 그 둘레를 싸고 있는 사각형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 사각형 모양은 나라국이라는 부수 글자이기도 해요. 근데 나라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나라국이라는 글자의 의미가 결합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뭐냐? 1인칭 내가 가운데 있고 나를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울타리가 쳐 있는 거예요, 저게. 물타리가 왜 쳐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라는 1인칭이 나가지 어디 못 다니게 제한을 두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을 격리시키고 행동에 제한을 두는 그러한 시설이 바로 감옥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영어의 몸이라고 할 때 그 영어에서의 어자가 바로 이 감옥을 가리키는 감옥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옥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서로호 함께호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숫자 5를 가리키는 5오라는 글자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글자예요. 자, 그럼 이 글자 왜 공부하냐? 이 글자의 모양이 5오라는 글자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이 5오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서로호 또는 함께호라는 이 글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냐? 자, 이 글자는 재밌게도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예요. 상형의 원리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인데, 그럼 이 글자는 어떠한 모양을 본떴냐? 이것은 바로 실타래 또는 실을 감는 그 얼레나 실타래에 실이 고르게 감겨있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실타래나 그 실을 감는 얼레에 실이 고르게 감겨있는 모양,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글자에서는 이 글자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있는 가로액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실이 감기는 실타래의 부분이다. 실과 닿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가운데 부분에 마른 무처럼 생긴 건 뭐냐? 그 실타래에 감겨있는 실의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글자는 실타래나 실의 얼레에 실이 고르게 감겨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고르게 감겨있는 그 실의 모습이 이 서로나 함께라는 뜻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 실타래나 그 얼레에 실을 고르게 한 곳에 뭉치는 거 말고요, 고르게 딱 펴서 고르게 실을 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한 손으로는 조심히 돌려야 되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실을 잡고 이렇게 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르게 펴줘야 된다는 거. 즉, 양손이 서로 함께 조심해서 작업해야 고르게 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타래나 얼레 이렇게 고르게 감는 그런 경험을 하시거나, 아니면 양손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 그런 것들을 하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바로 상호라고 할 때 그 호자가 바로 이 서로호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양손을 고르게 사용하는 그런 작업하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시면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5오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글자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글자들에서 총 11개의 글자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 11개의 글자를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먼저 숫자 5를 가리키는 5오를 공부하고, 그리고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2개의 글자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5사람이라는 글자와 그리고 1인칭 나를 가리키는 나오라는 글자를 살펴봤죠. 자, 재밌는 것은 이 5사람5나 나오 이 2개의 글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5오라는 이 오라는 음이 그대로 사용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오라는 글자가 또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하면서 많은 글자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글자들에서는 나오라는 그 음이 계속해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초성 이응이 그대로 변화 없이 쭉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깨다 오까지 그대로 사용되다가 마을아 또는 말씀어, 감옥어에서는 중성만 바뀐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 공부하실 때에는 이렇게 어떠한 핵심이 되는 그 발음이, 그 음이, 한자의 음이 어떻게 변형이 되나, 어떻게 변화가 되나, 그러한 모양들을 보신다면 아주 쉽고 빠르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다섯오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글자들 그리고 관련된 글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